육묘장에서 식물등 밑에서 크는 아이들하고 야외에서 크는 아이들하고 너무 달라서 오늘 그 비교 좀 해드리려고요. 요거는 식물등 밑에서 큰 아이고요. 그리고 이 식물등에서 크는 아이들이 지금 나가는 영상처럼 요렇게 자라요. 아주 빠글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디마디를 막 꽉 채우면서 마치 그 뭐라고 얘기해, 회오리 감자라고 얘기해야 돼.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자라서 예쁜 모습이 되는데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외에서 제가 봄을 보낸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비를 어제 그제 맞더니 애들이 막 물이 막 아직도 밑에 고여 있고 이런데 그 밖에서 자라는 모습들이 예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실내에서 식물등 밑에서 자란 애들이랑 비교를 하니까 형태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란 아이들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스 썬버스트거든요. 레몬 향이 너무너무 좋은 아이예요. 본래는 이제 요렇게 식물등 밑에서 자라니까 요렇게 손가락 같은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꽃도 피고 해서 진짜 예쁘고 향도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잎들이 두꺼우니까. 그리고 마디마디가 요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얘 중에 이제 그 친구 하나를 밖으로 뺐죠. 그랬더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모양이 뭐냐면 요때까지만 해도 본래 모습인 거야. 본래 모습인데 이 위에서 새로 자라면서 이렇게 막 웃자라 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잘라주려고요. 뭐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막 자라버린 상황이 되니까. 요거를 그러면 버리냐? 아니에요. 요거 그냥 삽목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그렇고, 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는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닿잖아요. 그러면 리갈제라늄도 이렇게 마르면서 이렇게 죽은 가지들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이제 뼈라늄이 되는 거죠. 이제 밑에 털어내면 이제 뼈라늄이 되는 거고, 여기도 보면 참 재밌다. 밑에 겹까지 겹순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졌네요. 웃자라니까 정말 안 이쁜데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그 차이점도 좀 얘기 좀 하고 그럴게요. 보면은 어떻게 자랐는지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요게 본래 잎이었어요. 요런 잎들이었는데 거기에 요렇게 쬐끄만 새순이 나왔는데 그 새순이 그냥 삐릭 이렇게 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거만 이렇게 똑 따주면 그렇다고 그것만 따주기도 참 애매하네. 맞아. 일단 잘라줍시다. 지금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얘를 다시 식물등 밑으로 두면은 여기에 있는 겹순들이 자라날 거라고 제가 봐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흰무늬 크리스퍼. 제가 요 위를 생장점을 살짝 잘라줬어요. 왜냐면 위로 너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잘라주고 지난지 해봐야 한 달이 안 됐을걸요? 한 달이 안 됐는데 왜냐면 저희 육묘장에서 처음 데려왔을 때가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예쁘게 생겼어서 그 위로 막 이렇게 해서 자라길래 위에 한번 따주면 어떻게 생길까? 라고 해서 잘라줬더니 그 상태에서 이제 옆에 밑에 애들 이렇게 자라 나온 거예요. 겹순이 이렇게 여기 보면 요런 애들 여기가 뭐냐면 본래 잎은 여기 밑에 있어요. 요게 이제 본래 잎이에요. 본래 잎이고 그 사이에 있던 요 사이 겨드랑이에서 순이 계속 자라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놔두면 이제 옆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쭉 되겠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를 이렇게 잘라주니까 이제부터는 여기 안에 여기 지금 그리고 그 밑에도 그 밑에도 또 있는 뭐 요런 애들이 이제 막 자라서 풍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그래 여기까지는 잘라줘도 되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주고 요거는 어쩜 좋아? 어쩜 좋아? 그냥 키를 맞춰서 대충 여기까지 한번 잘라놔 볼까요? 그러면 겹순이 좀 자라면서 뭔가 풍성해지겠죠. 지금은 너무 볼품이 없다. 너무 볼품이 없고 이거는 왜 달려있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정리를 했습니다. 못생겼네. 못생겼어. 참 앞쪽에 영상에서 나간 그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생긴 애들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이번에 만들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져요. 자, 요거는 끝났고
얘도 또 그렇게 생겼네요. 어우, 야. 이렇게 늘어질 줄도 안 해. 이거 늘어지는 상태로 한번 그냥 키워볼까요, 형님? 그러게요. 근데 이 실내하고 어. 야외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키우기 나름인데, 이것도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스 선버스트가 이렇게 말고, 이렇게도 잘합니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부러졌거든요. 약하니까. 너무 웃자라서. 그런 대신에 좀 풍성해질 수 있게끔 위에만 생장점만 이렇게 좀 잘라놔 줄게요. 이렇게 잘라놓고 요거를 삽목하기에는 조금 너무 여리여리해서 여름이라 특히나 봄 같았으면 해볼 텐데 지금은 그냥 잘라서 버리고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조금 더 그 힘이 좀 가서 여기에 풍성해질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것도 나름의 키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런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또 자랄 거거든요. 뭐 한 가지 형태로만 자라는 것보다는 제가 한 가지 형태로만 키우는 것보단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제 역할이니까 이렇게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태생이 원래 예뻐지려면 그냥 식물등 밑에서 돈으로 키워야 되는 애들인가 봐요. 근데 그게 예쁘니까 대부분 제라늄도 그렇게 키우잖아요. 자, 흰무늬 크리스펌도 한번 볼게요. 자, 야외에 있다 보니까 이 줄기가 이렇게 불구스름한 거는 목질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얘를 자르지 않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아직 얘는 생장점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쭉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도 지금 겨순이 조금씩 자라 나오는데 얘를 이제 생장점 잘라주고 이제 겨순이 이렇게 자란 상태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마디 부분이 얘는 짧은데 1cm 미만인데 마디가 다 길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랐네요. 이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애예요. 와. 그러니까 너무 달라서 그냥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키우기 나름인 거지. 이렇게 키우고 싶으면 식물등 밑에서 키우시고 아니면 이렇게 키우고 싶으면 야외에서 키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야외에서 키우는데 여기 이 상태로 계속 자라면 안 이쁠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얘들한테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요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르기보단 요쯤에서 잘라줄까요? 그냥 여기 위에 생장점들만 딱 잘라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순따기를 할 수도 있는데 순따기보단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이렇게 잘라줘 볼게요. 잘라서 이렇게 잘라줌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이사이에 지금 새논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자라서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서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조금 키를 좀 다듬어 줄까요? 너무 안 이쁘네요. 너무 안 이쁜데 얘는 좀 부러지기까지 했네. 일단 지켜보고요. 일단 새순들 돋는 거 보면서 그리고 나서 그때 또 한 번 또 정리를 해주죠. 지금은 이 상태로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렇게 있죠. 이런 애가. 자, 쟤는 아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줬잖아요. 얘는 순따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여기 위에만 아주 살짝 여기만 살짝 찝어주는 거죠. 나중에 또 보면은 이런 차이에서 또 제가 재밌는 설명을 또 해드릴 수 있겠죠. 여기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한번 얘는 위에를 댕강 잘라놓은 거고 얘는 살짝 따준 거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얘가 밑에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밑에는 그냥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서 그런데 조금은 흙에서 좀 거리를 좀 더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밑에 조금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서도 지금 제가 고민이 뭐냐면 지금 여기 자라나고 자라나고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떼서 여기도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이 겨순을 자라게 할까?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위로 손가락처럼 막 자라게 할까? 요런 고민이 되는데 얘를 하나를 선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이렇게 지금 자라서 이렇게 되기보다는 위쪽으로 조금 더 자란 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는 얘를 여기를 똑 따서 이제 더 이상은 위로 자라지 말고 우리 이제 옆으로 자라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처럼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 단계에서 뭐냐면 기존에 잘랐던 얘는 여기 순을 따주는 거죠. 순들을 따주면 모르긴 해도 지금 예측을 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곁순들이 자라면서 정말 빠글하게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순들을 계속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은 안 드려도 분갈이 한 번씩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분갈이가 해야 될 정도로 화분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앵간히 따줬고요. 몇 개 안 돼서 그냥 슬쩍 따줍니다. 그리고 난 지켜보겠고 얘는 또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하는지 또 한번 지켜보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놓으면 나중에 같이 관찰하는 게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얘는 지금 여러 개로 가닥이 올라와 있죠. 얘를 보면 안쪽에 쭉 내려가서 볼게요. 처음부터 가지가 옆으로 쭉 뻗으면서 올라오면서 계속 곁순들이 옆으로 자란 케이스예요. 아마 이대로 그냥 놔두면 얘도 이렇게 여기에서 나온 애들이 위로 이렇게 자라면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고 저도 얘를 뭐 그렇게 오래 기른 상황이 아니고 이런저런 실험적인 걸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거든요. 자, 이 상태로 올라가면 모르긴 해도 계속 이렇게 쭉쭉쭉 위로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나중 가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도 순따기를 좀 해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옆으로 곁가지들이 또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 되겠죠. 어차피 꽃은 새순에서 피는 거예요. 새순에서 꽃대를 같이 물고 나오는 거라서 맨 위에만 피지 않고 옆으로도 꽃대를 내면서 꽃을 피게끔 하려면 지금 이런 순따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순을 따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향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레몬 향이 촥 이 근처에 지금 퍼져가지고 하는 내내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요 밑에 있는 애는 조금 더 자라나도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따주고 이 밑에 곁가지가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으니까 이건 따서 버릴게요. 버리고 이쯤 되면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잘라가지고 그냥 삽목하면 어때요? 그래도 괜찮죠. 삽목해도 괜찮죠. 자, 요거가 지금 보면은 제가 위에 순짓기를 다 해줬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외목대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 안에 지금 새순들이 막 자라 나오고 있어요. 얘도 이제 그 과정 중에 있고 시스 선버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라서 놨더니 여기 새순들 돋아 올라오는 거 보세요. 예쁘죠?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빠글하게 될 건데 좀 더 밑에 또 쪽도 좀 이렇게 자라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위쪽으로 이렇게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냥 색깔로도 보이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고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마치 저거처럼 새순이 막 뭐라고 해야 될까? 터지듯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예뻐요. 여기가 어떻게 한 거냐면 요렇게 생겼을 즈음에 잘라서 삽목을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요렇게 생겼을 즈음에 이렇게 이런 데를 톡 잘라서 이대로 삽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삽목한 아이들이 지금 오른쪽에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하엽은 져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엽이 지는데 그래도 이 상태에서 삽목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개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위로만 이렇게 자란다 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잘라서 키를 좀 맞춰서 삽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죠. 여기 꽃도 이렇게 폈는데 꽃은 꽃대로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고 꽃까지 자를까 말까 고민이다. 참 꽃 달려 있으면 고민이 돼요. 그냥 막 없을 때는 막 자르는데, 그런데 그 꽃 다 질 때까지 해버리면 삽목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꽃이냐 삽목이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좀 더 잘라주고 꽃 자를까 말까. 나 이럴 때가 제일 고민이에요. 너무 예뻐서 좀 판단이 안 서는데 그냥 어차피 여기 안 클 거니까 그냥 냅뒀다 나중에 자르지 뭐. 여기만 자르지 뭐. 지금 뭐 얻을 만큼 다 얻었는데.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또 얘가 얘대로 또 계속 자라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저걸 할게요. 순짓기를 할게요. 나머지 부분 순짓기를 해줘야 돼요. 이 전체적으로 소나무 같은데요, 느낌이. 그죠? 이걸로 분재하면 참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새순들이 정말 예쁘게 올라왔네요,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봤습니다. 뒤통수는 이렇게 청림의 납작 뒤통수. 삽목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밑에를 한 1cm 정도만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루팅 파우더 묻혀서 중앙에 1cm 꼭 극속으로 1cm 넣어주시고, 그리고 고정핀을 꽂아주세요. 꼭 눌러서 흔들리지 않게끔. 생각보다 삽목하는 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보통 3주 정도면 조나을 애들은 나오는데 얘들은 한 달 넘어가니까 그동안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는 게 좋고요. 황토 받침대 요 사각흙으로 들어가면 총 한 몇 개야? 5개, 7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 상태로 이제 여름 나게끔 하시는 것도 또 괜찮죠. 물은 미리 부어주시는 거 알죠? 뿌리대박 석극물로. 자, 지금 노래 나갑니다. 요거 보시고 삽목컵 만드는 법이랑 물 붓는 법 아시죠? 삽목컵은 작은 게 좋아요. 저면 관수를 할 수 있게 밑에 물 흡수 구멍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뚝띠멍파, 여기에 상토를 담아주세요. 코코피트 상토, 피트모스 상토 둘 다 괜찮아요. 무비 상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꼭 눌러서 담아주세요. 그리고 트레이에 나란히 놓고 뿌리대박 희석한 물을 트레이에 부어주세요. 그러면 상토가 그 물을 쭉 빨아들여요. 그럼 흙이 단단해진답니다. 이 상태에서 삽수를 꽂아주시는 거예요. 삽목컵 가운데 구멍을 직각으로 만들어주시고